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14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미국 시장의 나스닥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3일 급등세가 상당합니다. 이거 하루는 뭐 밀렸습니다만 요 날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올랐던 이 이틀간의 상승이죠. 목금 이틀간의 상승이 상당히 컸습니다. 상당히 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11,400포인트 근처까지 요 저항 부분까지 지금 끄집어 올린 상태입니다. 올린 상태인데 이날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CPI의 아무래도 영향이 좀 더 지속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최종 상단, 금리 상단이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 5%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기대감들이 좀 더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중국의 이 봉쇄 완화 정책 발표, 이것 관련한 부분도 크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격리기간 7일에서 5일, 그 다음에, 밀접 접촉자들 같은 경우에 7일에서 5일, 그 다음에 이제 PCR 검사는, 4번 중에 4번, 기존에 4번이었는데 2번으로 축소, 그 다음에 항공기 탑승자들 같은 경우에 이틀 안에 2번이었는데 1번, 이렇게 줄이면서, 아침에 블룸버그 그 뉴스를 올려드렸는데 무료방에 올려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 진핑이 오빠야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런 부분들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명분이 완전히 서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것 같다. 다만 이게 중국의 경기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부양책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 부양책이라는 것 자체가 봉쇄가 되는 상태에서는 부양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지금 조절을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이 봉쇄 때문에 최근이 아니라 한 2년간의 이 봉쇄 때문에 결국은 못 참고 떠나가는 외국 공장들 이 부분들을 좀 잡기 위한 유화 제스처인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내년 양회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 중에 소비 심리 지수 있었잖아요. 미시간대 거 중요하죠. 이 연준 위원들이 조금 더 유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지표니까. 한데 소비 심리 지수가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비해서 전월에 대비해서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 현재 지수도 많이 급락을 했고 기대 지수 역시도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연준 위원들이 의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뭐 다른 부분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 침체와 관련한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최근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의 배경 중에 하나가 근거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는 잘 잡혀 있어라는 거였는데 1년 기대 인플레가 기존 5.0에서 다시 5.1로 올라갔고요. 5년 기대 인플레가 2.9에서 3.0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아직 추세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무리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그 부분이 오히려 현상 유지도 아니고 0.11%포인트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5년짜리는 2.9에서 3.1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 3.1이면 이제 거의 임박하게 위로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중간값인데 차이가 어차피 요거밖에 안 나서 중간값인데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까지의 지금 상황을 보면 근 1년 미국 시장 같으면 근 1년 정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소득공 보고도 놀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좀 있기는 합니다. 10년짜리는 한 2.4%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긴 한데 얘도 조금 더 내려왔으면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라는 게 지난 금요일까지의 이 미국 시장의 반응이었고요. 주말 동안 어제죠. 어제 이제 저희 방에도 다 올려드렸습니다만 상원 같은 경우는 네바다주에서 역전을 하면서 상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IRA 관련한 부분 그리고 친환경 섹터들 요거 다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했는데 오늘 지금 일단은 조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이게 이제 불확실성 제거 쪽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반면 민주당의 지금 그 정책들 그리고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재정정책, 확장 재정정책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인플레를 제대로 잡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휴장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손해를 좀 덜 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적 측면에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봐둬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나스닥의 경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틀간 정말 급락 수준이 엄청났습니다. 이틀간, 지난주 한 주 동안 8% 상승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동안 시장 반등이 나올 때 10월 13일 여길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때 거의 뭐 올라간 게 없었다가 이틀 동안 올라온 게 다잖아요. 예, 이렇게 올라온 게 다잖아요. 근데 다우를 한번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이게 10월 13일 자리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우는 지금 너무도 많이 올라온 상태죠. 거의 지금 8월 달 고점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다우가 미리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난 이틀간 올라간 건 훨씬 적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여기서 3.7% 올랐고 여기서는 0.1% 오른 거 3.7, 0.1 오른 게 답니다. 근데 이틀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서 7.35 여기서 1.88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이게 뭐였냐면 그동안 다우 중심의 경기 방어주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다우 중심의 시장이 좀 진행이 되다가 이게 순환매가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 쪽으로 확산 이 부분이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얘가 앞으로 더 이렇게 올라가기는 조금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11,400포인트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저항 아마 요건 한번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맞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요 위로 갈 것이냐 요 한 칸 더 밑에서 놓을 것이냐 요걸 조금 더 저울질을 할 것 같고요. 시장 이게 나스닥의 흐름은 오늘은 조정 가능성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일단 코스피가 오늘도 지금 조금 좋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음전환한 상태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들 매수 중입니다만 코스닥 매도 제법 나오고 있고요. 선물도 매도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선연물 모두 매도 중이긴 한데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정도 수준입니다. 중립 정도 수준 초반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요게 이렇게 좀 급락을 보이면서 오히려 수급 개선세는 약간 더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립 정도 수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부터 보고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석유화학 섹터들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 가지고 아마 분쟁 관련 갈등 관련 얘기들이 좀 더 이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는 건지 히토류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좀 좋은 상태고요. 원자력 발전 섹터들 약간씩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동차 섹터들도 괜찮습니다만 2차 전지 괜찮습니다만 윗꼬리들을 지금 요 하락 구간에서 윗꼬리들을 좀 단 모습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반면 게임 섹터들 NFT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컴투스 위메이드에서부터 시작된 부분 이게 컴투스 쪽으로 확산되면서 게임 섹터들 지금 전반적으로 다 크게 끄집어 내리고 있는 흐름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닥 전체 지금 하락
상위 종목들인데 컴투스 홀딩스, 데브시스터즈, 네오위즈 홀딩스 지금 거의 하락 이 선두권을 게임주들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NFT 섹터들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반도체 섹터들도 오늘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외국인들 현재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 좀 괜찮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정도 눈에 띄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시젠, 에코프로비엠, 천보, 파라다이스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렇다고 한다면 리오프닝 이쪽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컴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프리카 TV, 카카오 게임즈, 현대 에버다임, YG엔터, 휴림로봇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 9월 30일 날 요 저점 이후에 이 저점이 2130이는데 지금 2400, 2500 근처까지 왔잖아요. 2500 근처까지 왔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9월 말일보다는 10월 13일이 조금 더 저점이었고 10월 13일 이후로 10월 13일 날 650이었는데 지금 730이 답니다. 올라온 것 자체가 얼마 안 올라왔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갭 차이가 굉장히 큰 모습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보면 코스피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내부, 코스닥 내부에서 놓고 봤었을 때 대형주들이 중소형주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어느 정도 같이 따라는 지수가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같이 따라는 올라오죠. 따라 올라오는데 대형주들이 오히려 더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시총이 그렇게 큰데도 걔들이 막 7%, 8%씩 올라가고 시총 작은 애들이 거의 못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거죠. 특히 여기에는 차이나 런 자금들이 국내에 일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 중심으로 매수를 했던 것에 영향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키 맞추기가 이번 주부터는 조금 진행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수급 확산세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이긴 한데 이 상승 종목들이 대형주들은 상승폭이 조금 더 괜찮은데 중소형주들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들인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수급 확산세가 시장의 수급 확산세가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다만 나타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요번 주 정도부터는 서서히 키 맞추기가 조금씩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급 확산세입니다. 이제는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에 왔는데 수급 확산세가 좀 나타나야 아무래도 종목을 매수를 했었을 때 걔들이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금 더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수급 확산세입니다. 수급 확산세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수 가능한 구역이긴 하지만 수급 확산세는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요게 나오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이 메이퀸이나 아락실 같은 걸 먹어야 되는 장세가 계속 그걸 먹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장세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아까 미국 시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미국 시장 위에 저항 맞고 약간 조정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만 올라왔지만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일단 걸려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일단은 요 2500 정도 열리기는 2540포인트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2500 심리적인 저항인데 요 자리를 맞고 밀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혹시나 조정을 준다라고 했었을 때 2460에서 조정이 가능할지 2410포인트까지 내려와서 조정을 할지 이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지 뭐 함부로 예상이 아직은 안 됩니다.
보통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정도 라인은 지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장에서 벗어나면서 박스권장으로 넘어오는 그 상황이 아직은 진행된 상황이 아닙니다.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박스권을 만들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시장이 한번 눌리는 것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것까지는 확인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제부터는. 매수가 가능한 구역이지만 최근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눌림 주고 조정 준 흐름, 이렇게 요렇게 갈 때 요 눌림목 잡아야 되는, 이제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N자형도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 상황에서 한번 눌릴 때 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일단은 앞으로 시장 자체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라이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이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근 1년 반 동안 우리 시장이 매수하기가 힘든 시장이었다. 사면 물리기가 훨씬 더 쉬운 시장이었다. 진짜 일부 단타들 정도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단타도 여차하면 그냥 뭐 다 물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았던 반면,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시장이 나오게 될 거고요. 박스권 장세니까 아무래도 이 매매에 어느 정도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별화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든지, 아니면 뭐 진짜 누구 도움을 이렇게 좀 받으시는 부분들도 이제는 좀 가능한 구간쯤 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여기서 한 번은 눌림 자리를 보고, 눌림 자리에서 제가 오늘 오전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낙폭과대주들도 손을 좀 대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 올 거거든요. 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 눌림이 나왔을 때 낙폭과대주들 모아가는 흐름들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가장 간단한 흐름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정도 언급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오후장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